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작년 초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말에 잠깐 쉬어가면서 횡보, 그리고 올 초 들어서 더욱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면서 계단식의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9배가 뛰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인기와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추세 이어간다면 우리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 축소가 중요하겠죠. 이제 비중 축소, 익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린 분들 대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포지션 변경이 되고요. 기관은 여전히 약간의 매도세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상승세는 확실히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선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100, 1200, 2500, 3700, 3200, 1500, 올해는 4400. 자, 어떤 굉장히 불규칙적인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해주다가 어쨌든 작년에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나면서 크게 눌렸었고, 올해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눌렸다 올랐다, 작년까지 크게 한번 눌렸다가 올해 최고치,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4배 이상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들쭉날쭉인데 전년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올해는 좀 반토막이 나는 당기순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너무나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도 자, 3분기, 지난 3분기에는 크게 눌렸죠. 300대에서 29억까지 눌렸고요. 그 다음에 140억에서 180억. 그래서 4분기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까지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하는 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4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적 걱정 전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적은 우리가 올해 최고치는 그냥 물론이고 하반기엔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7, 27, 뭐 10에서 20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해 19 정도. 그래서 부채 비율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부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아요. ROE가 굉장히 인상적인 종목이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8 정도, 8.8.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의 20에서 30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OE는 꾸준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이익 기반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고, 자, 이어서 배당금은 뭐 263원 일단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0.28% 나옵니다. 그냥 배당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PER 61배, PBR 12.1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도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TCB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국내외 HBM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내 어드밴스드 패키징 로드맵에 따른 AI HBM 연합군 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TSMC와 SK하이닉스가 AI 동맹을 맺기로 하면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일부 공정을 TSMC가 담당하게 되고요. SK하이닉스는 패키징 일부 공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에 적용하기 위한 패키징 장비를 관련 반도체 장비 업체에 발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자체 칩 개발 수요로 인해서 AI 생태계는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재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업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 자, 그리고 이어서 HBM3까지의 칩 두께 표준은요 7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AI GPU 칩 제조사들의 고스펙 GPU 출시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자체 칩 개발 수요 등으로 HBM4 이후 칩 두께 표준은 775 마이크로미터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의 TSV와 TCB의 이 적용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또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HBM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추가 설비 투자와 자체 칩 개발 수요로 이제 동사의 수혜 강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근 신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의 후보지로 미국 인디애나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 생산이 미국 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사가 직접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이는 한미 반도체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TC본더 외에 HBM 인스펙션 검사 장비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SK 하이닉스의 검사 장비 국산화 흐름에 맞춰서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니까 우리 인스펙션 검사 장비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보면 좋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물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손절가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신규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보자면 좀 이제 보유자분들이 추가 상승 여력만 노려보는 구간으로 보고 있지, 이제 지금 막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보겠다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적극 권장해드리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일단 목표가는 1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중 축소가 중요해요. 목표가는 13만원 드리는데, 자, 이제 비중을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하면서 축소를 해 나가느냐.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43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 익절, 살짝 주머니에 혹시 모를 그런 이제 급락에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일단 주머니에 챙겨 놓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익절은 30% 일단은 주머니에 살짝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40%로 자 11만원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1차 목표예요. 그래서 1차 목표 11만원까지는 여러분들 40% 11만원 도달했을 때 40%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30% 남았잖아요. 30%는 자 최종 목표가인 13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재료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조금 더 노려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일단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좀 주머니에 챙겨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전략을 짜가면서 익절해 나가셔야지, 그냥 100% 비중으로 그냥 모르겠다 계속 오르겠지 하고서 들고 가시면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